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을 망쳤는데 재수를 할까요? 이 사연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수능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성균관대학교 그 후문 쪽에 아마 오늘 논술 보는 날인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차량 행렬 그랬는데, 자, 지금 수능을 망치는데 재수를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을 것 같고 부모님도 많은데, 이 친구 프로파일을 딱 보니까 지금 로맨 매뉴얼이고, 아이고 아이디얼 셀프 일치하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컬처 일치하죠. 이 친구는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상태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마음이 뭔지 자기가 결정하면 나중에 또 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동의해주고 부모님이 그래라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라는 지금 핑계거리를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한테는 로맨 매뉴얼 상황했을 때는 네가 재수를 하느냐 지금 아무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싶느냐, 그리고 이번 수능에 대해서 너가 망쳤다고 하는데 다음 수능에 대해서도 너가 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다음 수능은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뭐랬냐면 제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국어가요 첫 1교시인데요 국어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가슴이 탁 막힌 다음에요 그래서 망쳤어요. 다음에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제가요 그냥 첫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요 그 다음 망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맨 매뉴얼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꼭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또 실제로 이 얼마의 점수를 얻겠다 이런 목표 없어요.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너 그밖에 못 갔어? 공부 그밖에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만 안 하면 충분히 해피한 마음으로 지내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아예 사연도 안 봐도 프로파일만 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연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봅시다. 박사님, 저는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른 입시생입니다. 가채점 결과 원래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능뿐 아니라 그동안 저는 항상 실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전에 하면 긴장되고 본인 되잖아. 긴장이 되면요. 본인이 아는 문제 번호 쓰는 것도 팔이 안 움직여요. 네.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똑똑하니 조금만 노력하면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런 기대와 그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본인이 부담감이 느껴지면 더욱더 항상 속이 채한 것 같고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내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참, 너무 안타깝네요. 실수도 실력이다 라고 하니 널 실전에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나란 사람이구나 생각했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수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네요. 그래서 긴장하면요 실수를 참 많이 해요. 평소에는 참 꼼꼼하고 세심한데 긴장하면 그냥 모든 게 올스탑이에요. 멍해요. 사고가 정지된다라는 걸 원단으로 체험하는 분이 이 로맨 매뉴얼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사실 저는 문과 쪽 과목들이 더 끌렸고 성적도 좋았지만 수학을 잘했고 당연히 이과라는 분위기에 별 고민 없이 이과로 선택했습니다. 또 남자라면 공대라는 공식에 맞춰 진로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남자 로맨 매뉴얼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소심하고 섬세하고 여린 남자애가 그래도 공대를 가면 좀 안정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내신 성적보다 훨씬 더 수능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수능 망쳤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신으로 이 수시로 지금 잘 가는 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인서울 4년제 공대를 생각하고 있었고 딱히 끌리는 과는 없었지만 가장 두루두루 취업하기 좋다고 하여 산업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시에 넣은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두루두루 취업하기 좋고 산업공학과를 선택했는데 이거 진짜 이 친구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내내 이게 내 전공, 내 성격과 맞지 않아요. 전공 선택이 잘못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상담 받으면서 본인의 길을 찾아가면 돼요. 지금은 재수할까요? 여기서 제가 이 친구를 저한테 직접 상담을 와도 이야기했고 이 자리에서 바로 너 웬만하면 수시로 됐으면 된 거로 생각하고 재수 뭐 본인이 재수를 해가지고 꼭 의대를 가겠다든지 스카이대를 가겠다 인서울 4년제 공대가 아니라 스카이대를 가겠다 그렇게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네가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굳이 재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실전에 약하다는 걸 감안하고 타협하여 정한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수능을 망친 지금 아무래도 인서울은 어려울 것 같고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수도권 대학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 수능 최저점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되는데 수능 최저점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뭐 논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시험 보면 돼요. 이 친구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그 6개 수시로 집어넣는 데서 이 수능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만 그냥 그리고 내신으로만 된다면 거기 되는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부모님은 그 대학도 공대로 나름 잘 알려진 대학이니 괜찮다고 하지만 수도권 대학에서 공대로 나름 잘 알려진 대학 뭐 어디겠어요? 아주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양대 안산 캠퍼스 이게 이제 공대로 좀 잘 알려진 거. 뭐 경희대 또 캠퍼스, 수원 캠퍼스도 그러면 경희대는 공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서울 바뀐 게 걸립니다. 서울이나 수원이나 그건 그거예요. 그게 진짜 걸리는 거라면 재수가 아니라 그 학교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래도 내가 인서울 대학이 아닌 대학을 다니는 게 걸립니다라는 거면 실제로 아주대나 한양대 안산 캠퍼스를 다니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서울 밖에 있는 대학이나 어차피 놀러 다니는 거는 똑같은데 뭐 학교를 가나 안 가나 요즘에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데 뭐 캠퍼스에서 아침 저녁으로 뭐 밥 사 먹을 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재수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할지. 재수했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성공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대학 그게 단순히 인서울이냐 서울 수도권이냐 그거로 가지고 본인이 재수를 할 만한 본인의 강한 이 동기 또 본인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절실함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특히 본인은 재수 생활하는 내내 본인이 재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스스로 자책과 자학을 하게 될 거고 또 그 시간이 본인 나름대로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착실히 생활은 하겠지만은 별로 지금 올해 받은 수능 성적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것이 제가 이 프로파일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물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본인이 안 받아줄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상담 해주는 거 내한테 직접 찾아오기 전에는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수능 시즌에 이런 학생들 상담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냥
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애야 재수를 해서 너가 인서울이라고 하는 뭐 국자 들어가는 대학 또는 이런데 가거나 뭐 스카이 대학, 서성한 중경외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대단하게 네 삶이 달라질 거 아니다. 네 삶이 달라지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든 인서울 대학이든 대학에 들어가서 너가 4년 동안 어떤 삶을 너가 만들어가고 너의 미래를 너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너만의 그림을 그릴 때 너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애가 원하니까요. 애가 재수를 하면 조금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막연한 기대에 애를 1년 동안 또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본 수능 점수에서 한 등급도 더 올라가지 않을 거 제가 예언합니다. 등급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왜냐고요? 네, 로맨 매뉴얼 친구가 1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등급이 올라가겠어요? 본인이 그 개고생을 진짜 지역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병대 캠프에서 살아남았고 이 멋진 사나이, 강한 사나이 그 캠프에서 내가 최고로 잘 살아남았다는 쇼를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올라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인서울이 아니라서 걸려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야, 대한민국에 있으면 다 인서울이야.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거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죠. 집 근처의 대학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단지 인서울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게 맞는지 절대로 안 맞다고 그랬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내한테 상담하러 오라고 그랬죠? 예, 답답하고 먹먹하여 황상민 박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 조언 다 해줬죠? 네, 여러분 이 조언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W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맞춤 WPI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지도에 WPI가 활용된다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학생 지도에만 WPI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교사만 되면, 임용고시만 붙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셨던 선생님들, 학생 지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관리자분들과의 관계, 학교 업무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내가 이 길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내 길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민과 마음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교사로서의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각 학생들의 WPI 성향에 맞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 어떤 학생을 만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안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학생 마음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수료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 워크숍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도 해드립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3월에 각 반의 WPI 무료 검사와 팔로우업 코칭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는 마음 읽기를 통해 되찾은 교실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